네, 안녕하세요. 네, 차유경입니다. 네, 지난주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이제 인물화 정면 구도를 이제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디테일한 쉐이딩도 좀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 샘플을 좀 보내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걸로 이제 그 쉐이딩 연습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면을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하자면은 사람의 얼굴은 대칭적인 구도죠.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정면일 경우에 그 크로스의 형태를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눈썹, 코, 그다음에 뭐 귀, 양쪽 귀, 입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크로스의 형태로 그 형태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얼굴이 이렇게 약간 틀트되면은 기울어지면은 모든 이제 그 크로스 자체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잡고서 대칭이 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줬었죠. 눈 부분에 대고 귀 위치. 귀의 위치는 항상 기억하실 게 다 그리고 나서 귀를 너무 조그맣게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귀 위치는 자세히 보시면은 크고 작은 사이즈지만 그 정면으로 봤을 때 눈썹하고 코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 이렇게 딱 보시면은 그 위치를 항상 확인해 주세요. 그게 얼굴이 똑바르게 돼 있을 때. 근데 얼굴이 들려 있거나 기울어져 있으면은 귀의 위치가 달라져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참 정면이 없네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그 올라가고 그러니까 헤드 업, 헤드 다운 되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정확한 그 눈썹하고 코 위치에 들어있는데 만약에 헤드가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턱이 아래 턱이 보여지면서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잠깐 제가 쉐어 스크린을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 핀 돼 있나요? 혹시? 네, 핀되어 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은 이 부분이 늘어나죠. 원래 정면에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가 이분돼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형태 잡으실 때 대칭 되게 중요하고요. 정면일 경우에. 그다음에 이 세 개가 등분이 잘 돼 있는지. 이제 학생들 그림 그리게 하면은 대부분 위에서부터 그리다가 턱이 이만큼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코가 뭐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래서 얼굴의 균형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마가 되게 넓어 가지고 딱 3등분이 돼요, 이렇게. 근데 3등분이 정확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디펜스 그 사람에 따라서 이마가 좁을 수도 있고 뭐 턱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3등분이 되는데 헤드가 업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 아래 턱이 보이면서 코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이런 걸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감이 아. 생겨서 네. 여기가 길고 중간, 짧게 머리는 더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탑이. 아. 근데 헤드가 또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여기가 정수리 쪽에 보이면서 눈썹까지가 굉장히 길어지고 코는 좀 짧아지고 턱은 더 짧아져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샤프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셀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들고 잘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죠. 턱도 갸름해 보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의 위치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가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일자로 형성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보자면은 이렇게 일자로 형성이 돼서 이 사이에 귀가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헤드가 다운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귀의 위치가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가 다운되면 귀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눈썹보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이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정면 사진을 안 켜놨었는데 하나만 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거 형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 얼굴 그 인물화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거가 뭔가 삐뚤어져 보이거나 그러니까 닮게 그리는 건 둘째치고 대부분 뭔가 삐뚤어져서 어색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얼굴 형태를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잘 맞춰놔도 뭐 조금 덜 닮고 뭐 더 닮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뭔가 삐뚤어지면 이거 뭐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요. 뭐 안 닮았어요.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얼굴의 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드가 다운된 형태죠.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처럼 그 눈썹이 잠시만요. 눈썹이 기울어져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똑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눈썹, 귀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돼요. 헤드가 다운됐을 때 코도 마찬가지로 코도 이렇게 되죠. V자 화살표처럼 화살표 같은 코의 모양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아까 눈썹에서부터 코까지가 귀의 위치라고 했는데 코가 이런 형태로 되면서 이렇게 눈썹하고 코 사이에 귀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부분에. 그죠? 그래서 귀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귀의 위치를 따로 잡는 사람들은 귀를 이 머리 꼭대기에다가 그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야, 정확하게 잘 봐.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러고 그제서야 확인되는 거. 귀가 이렇게 보세요. 이마 꼭대기까지 와 있죠. 응?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고개를 많이 숙였을 때는 귀가 많이 올라가고요. 들 숙이면은 좀 내려오고 이렇게 똑바르게 되거든요. 귀의 위치는 고개를 드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프론트 다운, 프론트 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개 그 귀가 이렇게 해서 똑바로 있다가 들면 들수록 또 내려오거든요. 귀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요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귀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입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귀의 윗부분은 네, 그러네. 눈보다 더 내려와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리다 보면 귀는 항상 제자리에다가 그리세요. 고개를 들건 내리건 간에 항상 똑같은 위치에 그리세요. 아니 이건 진짜 99%가 그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얼굴 잘 그려놓고 귀의 위치가 틀리면 초등학생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무조건 다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제가 네모를 그려놨는데 우리 얼굴이 헤드가 공 같은 동그란 스컬이긴 하죠. 이렇게 헤드긴 한데 자세히 이거를 좀 더 그 쉐입을 살펴보면은 꼭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이런 락탱글, 네모난 쉐입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편편해요. 탑이 있고요. 사이드도 좀 편편해요. 동글동글함이 지구처럼 동그랗지 않아요. 우리 얼굴이. 그래서 옆면도 있고요. 앞에도 좀 편편하죠. 코는 튀어나왔지만 앞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그다음 백도 있고 그다음에 턱 밑에 아랫면도 있어요. 윗면도 있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락탱글 쉐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모를 그려놨는데 요거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마선서부터가 탑이에요. 윗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턱까지가 앞면이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눈썹 끝나는 부분, 눈이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를 앞면으로 쳐요. 그다음에 여기는 옆면이죠. 옆 윗부분. 그래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앞면이에요. 이쪽이 옆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면을 그릴 때
막 쉐이딩을 하는데 명암을 넣는데 자꾸만 얼굴이 평평해 보여요. 그러면은 이 옆면을 이거를 너무 플랫하게 그리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쉐이딩을 해 주셔야지 얼굴이 입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직육면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면 포즈이기 때문에 위에 탑하고 밑에 프론트만 거의 보여지죠. 여기까지가 탑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프론트. 그래서 프론트에서 이제 정면이니까 중심을 나눴었죠, 저희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귀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눈도 보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줄 거예요. 입술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 코는 해피 페이스처럼 코는 이제 에로우 같은 쉐입, 그다음에 턱은 갸름해지고 이제 이게 정면에서의 특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업 했을 때는 귀의 위치 잘 봐주시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는 코가 화살표 코가 모양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들창코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코의 발음, 그러니까 밑에 언덜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코의 탑이에요. 이렇게 Y자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 아시죠? 근데 Y가 굉장히 기다란 이 Y자 부분이 굉장히 기다랗고 코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콧등이. 그러니까 요것도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코를 굉장히 길게 그려요. 이렇게 헤드가 업됐을 때도 불구하고 코를 되게 길게 그리는데 사실은 이 콧등이 굉장히 짧아요. 대신에 코 언덜 부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거의 half and hal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코 밑부분도 half, 코 등도 하프, 그다음에 눈썹까지도 하프, 거의 3등분이 되네요, 이 경우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리면은 들창코 그리는 거 아닌가? 돼지코 같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리셔야지, 안 그렇다고, 굉장히 막 어색할 걸 생각해서 미리 코를 길게 그리고 여기 코 밑부분도 짧게 그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형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꼭 3등분이나 이걸 굉장히 이제 길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특징이고 이제 아까 헤드가 다운됐을 때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졌잖아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죠. 거꾸로. 요렇게 그려지고 이것처럼 그다음에 코 밑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 있는 코 여기도 이렇게 들창코처럼 올라갔지만 코의 밑부분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중이 위로 솟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입술도 이렇게 이 사람이 웃고 있는 입이라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는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웃고 있는 입은 되겠죠? 그 다음에 귀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 그 다음에 턱 밑에 아래 턱도 주시고 얼굴형은 거의 약간 네모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짧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제 옆모습으로 돌아갈게요. 여태까지는 정면의 모습일 경우에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정면 할 때랑 똑같기는 해요. 여기가 3등분 된다는 거. 하나, 둘, 셋. 정확하게 3등분 되죠. 근데 아까는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됐었잖아요. 좌우가. 근데 옆으로 돌아가면서 대칭은 되지 않고 약간 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중심선이. 그쵸? 살짝 얼굴 전체에서 약간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태를 그리실 때 처음에 이제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은 처음에는 사람 얼굴이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잡아주세요. 동그라미를 잡으시고 이제 중심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 얼굴 같은 게 옆으로가 있잖아요. 옆으로 중심선을 잡으시고 턱에서부터 이 동그라미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 형태를 잡기가 쉽죠. 이게 이제 사실 어느 장면이건 다 똑같아요. 그냥 동그라미에서 출발하셔서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중심 끝에서부터 동그라미를 연결을 시켜주는 이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옆모습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동그라미 그리고 정면도 정면도 똑같죠. 그렇게? 정면도 네. 동그라미 그리고 중심선이 가운데 있으니까 쭉 내려서 턱에서부터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런 이렇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음. 보고 아래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면 되죠? 네, 네, 다 똑같아요. 이거는 네네. 동그라미에서 워낙 짧아서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더 음, 연장시킬 게 없어요. 그냥 중심으로 해서 여기 조금 아래턱이 연장돼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아, 다음에 또 다른, 어, 사이드 옆모습을 제가, 요런 경우도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죠. 근데 이거는 되게 늘어났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쭉 내리세요. 그 다음에 턱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이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계란형의 얼굴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중심 부분을.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헤드 다운? 아니야, 정면은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뷰.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중심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아요. 지난번 정면 할 때랑 똑같이 시작을 할 건데, 눈썹서부터, 여기가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눈썹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이것처럼 나눠 놓으시고, 2, 3 나눠 놓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부터 먼저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코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정면인 경우는 스트레이트하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사이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코는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의 중심 부분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Y자에서 출발했죠. 코가 똑바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이거는 많이 기울어진 건 아니지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살짝 출발하시는데 이 선을 너무 세게 긋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이 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선이 없잖아요. 라인이 없는데 제가 그린 거죠. 그러니까 살짝만 그려 놓으시고 약간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면을 뭐 옆면을 먼저 잡으셔도 되고 밑에 옆에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근데 옆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코가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거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다 좀 그려보자면은 코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 평행사변형? 평 어 평행사변형의 그런 쉐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게 탑이고, 그다음에 이게 바른 밑에 면, 이게 또 사이드. 이렇게 해서 1, 2, 3의 세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코의 입체가.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또 디테일이 생겨날 건데, 이렇게 먼저 형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옆에 볼이 있죠. 코에 볼이 있으니까 윗면을 살짝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옆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옆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눈에서부터 출발해서 코 부분까지 옆면, 그다음에 이제 밑에 면으로 나눠진다는 거. 밑에 면으로 나눠지고 콧구멍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콧구멍이 양쪽에 있는데 이게 사이드 뷰이기 때문에 한쪽 콧구멍이 더 크겠죠. 자세히 확대시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고 약간 지금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코가. 그래서 콧구멍이 똑같지가 않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코까지는 어떻게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입술이거든요. 입술에서 꼭 잘못하면 삐뚤어져 보여요. 그래서 입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여기 다시 중심선을 그어보면은 여기가 중심인데, 자, 이쯤보다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아니, 조금 삐뚤어졌죠. 이걸로 칠게요. 요렇게 치면은, 왜냐면 인중을 중심으로 하면은, 코는 이제 이쪽으로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코는 좀 튀어나가 있고, 자, 입술에서 항상 가운데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컬러를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딱 가운데 중심에서. 그래서 먼저 마우스를 그려주세요. 마우스. 입술 말고 입. 자, 입술은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산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칭되게 이렇게 산처럼. 근데 마우스를 먼저 이렇게 볼록 해주고 옆모습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길어져요. 여기는 짧아져요. 그쵸? 여기가 가운데인데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윗입술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 다시 가운데서 출발, 길고 짧게. 이게 산을 그려주듯이 길고 긴 산, 짧은 산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다시 한번 마우스를 그리시고, 근데 여기 항상 가운데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짧고 길게 마우스도. 그 다음에 입술이 여기도 배처럼 보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항상 가운데 이 라인에서 출발하세요. 가운데서 숄트 짧고 길게 이렇게 해야지 입술이 안 삐뚤어지세요. 대부분은 눈하고 코까지 옆모습으로 잘 그려 놓으셨다가 갑자기 입술이 정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옆모습인데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 입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맞추셔도 인물화가 닮지 않아도 훌륭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려놓고서 닮았나 안 닮았나에 굉장히 연연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우선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면은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쁘게 그려주시면 안 닮아도 상대방이 만족하실 거예요, 모델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아니더라고요. 예쁘게만 그려지면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닮았는데 막 맞아요. 안 닮았다고 막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예. 예쁘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입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눈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면으로 했을 때 왜 코의 위치하고 비슷하게 갔잖아요. 이번에는 옆모습이니까 사실은 이쪽 눈이 가장 커요. 가장 크고 사이즈가 그다음에 가운데 중심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여기는 더 좁아져요.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1, 2, 3 간격이랑 다 똑같다고 했죠. 근데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더 이쪽 눈이 가장 커 보인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크죠.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도 가장 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전에는 좀 잘 안 보였던 게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보면은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옆모습은 이런 부분만 또 잘 아까 입술 삐뚤어지지 않게 옆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잘 잡아주시고 거기서 중요한 건 중심에서 항상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 중심이 인중이에요. 인중을 중심으로 하세요. 코는 삐뚤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눈에 미간에서 요 인중까지를 가운데를 중심을 잡아서 거기서 입술을 마킹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좀 빠른가요, 설명이? 이제 오늘 모든 앵글을 다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조금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이 옆모습 그릴 때 잘 안 된, 이미 그려보셨던 분들은, 요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던가, 뭐, 어느 부분 그리는 게 어렵다던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저희가 지금 인물화를 시작하는데 좀 어려운 거가 각도나 네. 이런 어떤 텍스처 이런 걸 하는 데서 되게 힘들고, 저는 네. 특히 콧 망울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이게 너무 코끝 부분, 어렵더라고요.
그쵸. 이 코 끝부분. 콧망울하는 이 느낌이 터치가 좀 너무 어려운데 네네. 지금 칼라 그 뭐죠? 그 색연필로 색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흑백으로 칠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좀. 일단은 흑백으로 연습해 보시는 게 더 쉬우실 수 있죠. 왜냐하면 명암만 신경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컬러가 들어가면은 그 컬러를 블렌드하는 방법, 뭐 컬러 톤 내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디펜스지만, 사실 기본형은 명암 흑백으로 쉐이딩을 해보시는 거죠. 그게, 네, 음. 중요하죠. 그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의 형태, 뭐, 디테일한 형태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위치 잡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콧망울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콧망울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외국 사람 엠마 스톤인가요? 아니 엠마 왓슨. 엠마 음. 왓슨을 이제 지금 기본형으로 잡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코가 외국 사람들은 샬프하잖아요. 작고 샬프하기 때문에 그 꺾이는 부분이 명확해요. 이렇게 그림자 지는 부분도 명확하고 근데 동양인들은 이렇진 않죠.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그 형태가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형태 자체도 이거는 이제 뭐랄까 아까 얘기한 그 평행 사변형 같은 그런 쉐입의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말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연결이 딱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걸 나눌 수가 있는데 동양인 코는 더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윗면, 밑에면, 양쪽 옆면, 볼. 그렇게 이제 딱 그 각이 나눠져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쉐이딩 하실 때, 이거를 이 사람은 지금 명확하게 여기에 다크 쉐이딩을 확실하게 줄 수 있지만, 동양인 코는, 이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그 쉐이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부분을 음. 동글동글하게 해서,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옆면, 여기는 밑에면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글동글하다 못해 그냥 편편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편하진 않게 각은 세워주셔야 돼. 근데 대부분 명암에 따라서 제가 맨 처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그냥 증명사진 같이 흐릿한 아니면 플래시를 터트린 편편한 밝은 그 얼굴 사진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빛이 명확하게 들어온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네.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두우면 여기 밑에도 확실하게 또 그림자가 지고 여기도 지고 여기도 지고 이렇게 졌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두 번째 정도의 그 톤이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면의 톤이.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코 윗부분이, 윗대가 가장 밝은 아까 1번인데 1번 중에서도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그것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2번 여기까지가 코 대부분이죠.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언더 부분이 제일 어두우니까 여기가 3번 이렇게 살짝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을 명확하게 그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연필 쉐이딩으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구분은 될 수 있게 탑과 옆면과 밑에 면이 구분만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선생님, 돼요. 그럼 이마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마 나누는 거요. 예, 예. 네, 이만도 여기서 딱 보시면 여기에 반짝거리는 하이라이트가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앞면 쪽 있죠? 앞에 프론트. 여기까지를 뭐,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0번이라고 치면 여기가 제일 밝은 1번이 되는 거죠, 앞면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옆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하고 음. 이쪽은. 그래서 옆면 부분을 2번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하이라이트 주시고 또 이 음. 안에서 사실은 근육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육을 또 자세히 그리려면은 또 두개골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도 나눠져 있고 여기도 거기다가 눈썹 위에는 또 이렇게 볼륨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살리시면 또 완벽하죠. 근데 너무 머리가 아, 아프실까 봐
그러게요.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다음 달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굴곡을 잘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번이었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짝 흐르듯이. 그러다가 다시 뚝 떨어지죠. 이게 이제 근육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묘사를 좀 해주시면은 더 완벽해지고요. 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헷갈리시니까 오늘은 형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한 가지만 자, 더 여쭤볼 수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를 그리다 보니까 이 주름살 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름살은 또 다음 시간에 그리긴 다음 시간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름살은 대부분 그러니까 라인을 그리시다 보면은 라인을 굉장히 진하게 그리세요. 까맣게. 그럼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젊은 여잔데도 주름이 있죠, 조금. 아, 눈가에 이렇게 있네. 자세히 보시면 네, 눈가에 네, 네. 있는데 이거를 잠시만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인은. 네, 네. 이거 좀 그려야 되겠다. 주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 놓으시면. 그래서 이런 링클은, 그러니까 주름은 이런데 뭐 눈썹이라든가, 이런 속눈썹이라든가 이런데 쉐이딩만큼 진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네. 사실은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거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주름도 얼굴의 윤곽만큼 뚜렷하진 않아요. 그쵸? 윤곽은 뚜렷하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름이 잡힌 거죠. 그래서 주름을 그리실 때는 되게 연하게 한 요 정도? 그것도 회색 이제 컬러로 할 때는 스킨 톤으로 가셔야 되죠. 만약에 컬러로 그리신다 그러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를 흐릿하게 하면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주름을 조금 더 깊은 주름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요 정도? 요 정도로만 잡아야지 이게 없는 주름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없는 주름으로 근데 선생님, 여기 이거를 콧대 쪽에 여기 네? 주름살이 많으니까 여기. 이쪽으로요? 예,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런 주름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이런 주름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되게 라이트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완전히 라이트하게 거의 스킨톤 정도로만 처리를 해주셔야지 주름이 있다고 해서 그냥 라인을 그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중간에 살짝 또 깊은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만 더 깊어지는 유난히 깊어지는 주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어우, 자연스러워지죠. 좀 미안하지만 그렇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진하게 그린 거고요. 그렇네요. 이거보다 더 흐릿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진하게 하면 망해요. 주름은 네. 어색해지니까 아주 흐릿하게 부드럽게 여러 번에 걸쳐서 네,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아까 이제 헤드가 업된 것까지 하셨죠? 이번에는 약간 사이드로 돌아가서 사이드가 다운, 사이드가 업.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고개가 들려 있는 사진을 그릴 일은 없지만 대부분 이제 정면이나 살짝 틀어지는 부분을 그리겠죠. 근데 그래도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게 업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운을 먼저 해드릴게요. 헤드 다운을 먼저 해드리면 사이드 다운. 네. 자, 이게 아까 있었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네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헤드가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란 쉐입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네모, 락탱글, 직육면체와 구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합쳐진 형태. 그러니까 구도 아닌 것이 직육면체도 아닌 것이 적당히 섞여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마까지를
그걸로 잡고요. 그러니까 앞면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앞면을 체크를 하면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여기까지 그 눈썹 끝나는 부분까지가 앞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게 확 줄어들고 있어요. 요만큼. 여기는 넓고 여기는 줄어들었죠. 여기가 앞면이에요. 앞면에 여기가 중심. 앞면이 거의 한 이만큼까지 되는 칙본 있는 데, 그러니까 광대뼈 있는 데까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면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잡을게요. 제가 여기까지가 칙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광대뼈 눈 끝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마거든요. 근데 이 앞면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무조건 거의 중심이 얼굴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 앞면의 중심이.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모습, 옆면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옆면이거든요. 옆면. 그 다음에 여기는 탑이 됐었죠. 탑 위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서 또 중심을 가르잖아요. 여기서 중심을 가르죠. 그럼 거기가 귀의 위치가 돼요. 사실은. 귀의 시작 부분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3등분인데 1, 2, 3. 근데 고개가 다운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제일 길고 이제 여기까지로 칠게요. 여기까지를 길고 중간 숄트. 이게 좀 길이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옆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됐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도 코 있는 데서 둘, 이렇게 하면은 3등분이 돼요. 귀도. 그러니까 옆면도. 그래서 그 사이에 귀가 위치한다는 거죠. 눈썹하고 코 사이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인체는 거의 과학이죠.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하고 다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사담을 하자면 이제 그림 그릴 때 저는 완전히 베이직인데 뭐부터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가장 쉬운 거 골라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가 한국에서는 우리가 입시 미술할 때 정물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물화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쉬운 거는 풍경화고요. 풍경화가 쉬워요. 왜냐하면 풍경화는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다 올게닉이니까 막 자연이잖아, 네이처. 그러니까 나무가 크던 작던 삐뚤어지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풍경화가 제일 쉽게 그리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물하고 인물은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되게 삐뚤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물건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다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물건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하 입방체 아시잖아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구, 원뿔, 뭐 이런 원기둥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형태를 명확하게 그려야지 화병도 정확하게 그려지고 뭐 과일하고 꽃 같은 거는 올게닉이니까 괜찮아요. 조금 삐뚤어지고 뭐 이상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이런 물건들은 잘못 그려지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아예 피카소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엉뚱하게 자신 있게 그리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 그림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대상이든 그런 형태를 정확하게 구현해내겠다. 그랬을 때는 그 형태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셔야지 그 원하는 대로 명확하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정물,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인물. 인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삐뚤어져도 굉장히 어색하게 보여지잖아요. 뭐 귀도 삐뚤어지고 입술도 삐뚤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스터디 하시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건축물, 건물 빌딩이 있는 그런 풍경.
그거는 또 빌딩도 잘못 지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뭐 하나 잘못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스펙티브를 명확하게 알으셔야지 딱 봤을 때도 이 건물이 굉장히 안정되게 지어졌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안 그러면은 이제 좀 삐뚤삐뚤하니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하고 인물이 그리기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배우는 거 다 귀찮으시면 그냥 상관없이 그리셔도 돼요. 요즘은 완전히 개성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다 삐뚤삐뚤하게 그리니까 그런 걱정을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그리셔도 무방하다는 거. 네. 그렇게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론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렇게 네모를 그리면은,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행을 다 맞추셔야 돼요, 평행.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삐뚤어진 직육면체를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됐죠, 직육면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썹의 기울기를 찾으세요. 아니면, 눈썹은 좀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하고 눈을 연결하는 요 기울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기울기가 대부분 이 아까 중심하고 크로스 형태가 많이 돼 있어요. 크로스로 십자가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얼굴이 크로스 형태인데 살짝 삐뚤어지면 같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눈, 코, 입이. 그래서 이것도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심도 기울어졌고 이것도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가장 그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얼굴 옆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똑바르게 쓰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똑바르면은 그리고 눈, 코, 입은 또 이렇게 삐뚤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색한 얼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 항상 체크하시고요. 중심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그 다음에 눈썹하고 눈의 위치. 그 다음에 입술 끝과 끝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걸 연결했을 때 이거하고 거의 평행이 돼야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보니까 입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여기 가운데 내려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과 끝을 연결하니까 좀 편편해 보여요. 이거는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정도 기울어져. 그래도 거의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는 평행이 되기 때문에 평행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의 위치 아까 확인하시다는 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가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귀 밑에 부분이 거의 눈 있는 데까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99%. 그래서 이 귀의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에 있는데 이거를 아예 설마 그렇게 위에 있겠어? 그리고 적당히 그냥 아는 상식선에서 적당히 이렇게 내려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헤드가 다운된 느낌이 안 살아요. 그냥 똑바르게 돼 있는. 아무리 내가 밑으로 내려서 그리고 싶어도 그냥 똑바로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귀가 엑스트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되면은 완전 그림이 뭔가 어색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의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세요. 이걸 똑바르게 딱 놓으면은 눈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윗면은 이마 중간에 있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서 귀의 위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해볼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를 해볼게요. 이게 좀 헤드업이 좀 가장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열심히. 소리가, 네. 자, 아까 이제 동그라미들 먼저 그리셨는데, 이거는 워낙 짧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다 끝나버렸어요. 얼굴이 쏙 들어갔어요. 동그라미 안에. 자, 그렇지만 이제 턱 끝이 요쯤에 있었죠. 중심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짧더라도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가 업 되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근데 이거는 그 락탱글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저기 얼굴 뭐 못생긴 얼굴 그때 매주 같은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매주 같은 쉐입이에요. 헤드가 이렇게 매주같이 이렇게 딱 그 형태죠. 길다란.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업된 상태를 앞에 프론트를 먼저 그리고 중심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언더 부분이에요. 그 밑에 마른 파트인데 여기에 이거는 머리만 똑 떼는 거니까 여기에 목은 원기둥 형태죠. 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턱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 전체가 다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아랫면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아까 옆에서 반을 나누면 귀 위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 코, 입을 나눴는데 여기가 short, medium, long이 됐어요. 이제 코끝을 기준으로 했어요. 코끝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밑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끝을 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분배가.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코끝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죠. 그 밑에 면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끝을 기준으로 해서 1, 2, 3를 잡았고 헤드가 다운됐을 때도 코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면이 아니고 윗면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또 이쪽 옆면, 그 사각형의 옆면을 그리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 중심에 귀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정확한 위치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또 이제 이 귀도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설마 귀가 턱에 달렸겠어? 그리고 적당히 또 위에다가 그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보니까 딱 턱에 달려 있죠, 귀가. 그쵸? 이렇게 나란히 그어서 딱 보니까 턱에 달려 있어요. 귀의 윗부분은 입술에 닿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맞춰서 평행으로 맞춰보고 귀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귀가 여기 달렸다는 거. 진짜 상상 외로 밑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참 의외의 그 상황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아까 코 끝에서부터 갔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눈썹까지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고 있죠. 포물선이. 아, 왜 이 직육면체를 먼저 그리냐면은요. 이 직육면체를 꼭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 포물선부터 그리면 이 포물선이 지금 저도 삐뚤게 그렸는데 삐뚤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눈, 코, 입이 다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코가 이렇게 내려오고 눈도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육면체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프론트 뷰 여기까지만 먼저 잡아 놓으세요. 여기까지만 먼저 잡고 여기에서 중심 부분 아니 여기까지 와야 되죠. 눈썹이니까 여기서 중심을 잡고 여기서 크로스가 되게 먼저 해주셔야 돼요. 눈, 코, 입술 끝과 끝을 연결했을 때 평행이 되는 크로스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포물선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삐뚤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휙 돌렸다가는 이 부분이 내려오고 여기가 올라가는 이렇게 삐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단은 크로스를 먼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앞에 정면 부분은 정확하게 포물선이 그려질 수 있게. 이해가 되신가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헤드업된 쉐입을 가장 잘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리기를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항상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너무 화면을 작게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네, 지금 처음부터 그 레퍼런스 중심 잡는 것이 네. 그게 어느 정도 각도를 하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예, 처음 제일 중심을 음. 어떻게 네네네. 기울어지게 하는지 네. 이렇게 각도가 네, 얼굴만 쳤을 때 이렇게 동그랗죠. 이렇게 얼굴이. 뭐 머리카락까지 같이 하셔도 되지만, 이 정도로 삐뚤어져 있고, 지금 이게 약간 옆모습이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많이 옆모습은 아니에요. 살짝만 옆모습이라서 가운데 중심에서, 이 동그라미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 살짝 옆으로 삐져나간 정도예요. 그죠? 아주 약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이쪽이 넓고, 이쪽이 살짝 좁아요. 그쵸? 이쪽은 조금 좁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중심을 먼저 잡으시고, 처음에 그러니까 중심을 네, 딱 가운데에다가 네, 근데 중심을 잡는 게 네. 각도를 어떻게 중심을 잡냐 이거죠. 아, 이 각도요. 예, 예. 요거는 느낌대로 잡으셔야 돼. 내가 한 몇 도 정도 기울어야지 맞을 것 같은지 느낌대로 잡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예. 90도 각도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요만큼, 한 11시 방향 정도? 요 정도로 예. 기울어졌구나. 그러면 그 느낌대로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 크로스를, 거기서부터 예, 네, 예. 맞추시는 거죠. 크로스인데, 예. 이제 이쪽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이 약간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 옆에 면이 여기가 볼이 넓어졌어요. 중심이 살짝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더 많이 사이드로 해야지 좀 확 느낌이 오실 텐데,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이게 아니고 다른 사진이었어요. 그죠? 남자. 네, 예. 그걸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근데 많지는 여하튼 않은데 그러니까 요거 네,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네. 이 각도를 처음에 이제 잡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또 맨 처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면은 네, 다시요. 그러면 뭐 대충 헤드까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러니까 스컬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해골 부분, 머리카락을 빼고, 이건 다 이제 머리카락 엑스트라거든요. 네. 머리카락 빼고 이제 헤드, 딱 정확한 헤드 부분은 아마 한 요 정도일 거예요. 요렇게 놓고 중심이 약간 옆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그죠? 동그라미에서 가운데가 중심이 아니고 살짝 옆에가 있다는 걸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의 위치, 눈썹의 위치, 코끝과 끝을 연결하는 위치, 이런 걸 잡아주시는 거죠. 눈, 아, 그다음 입술 끝과 끝을 이렇게. 근데 이게 똑바른 게 아니고 사실상은 컬브죠. 컬브.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포물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 그리죠. 코도 이렇게 포물선이 돼 있죠.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는 더 내려와 있고 가운데는 올라가 있고 이렇게 산처럼. 입술도 끝과 끝은 이쪽에 있고 산처럼. 중심은 여기에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눈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산처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있고 여기는 밑에 있고 산처럼.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지금 이쪽의 넓이하고 이쪽의 넓이 네, 네, 거기에 중심을 딱 그 레퍼런스를 어디에다가 잡냐? 예, 그거. 네. 이게 요것도 사실은 좀 느낌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실 뭐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 길이를 재가지고 여기다 맞춰보시면 이게 몇 배인지, 한 배, 두 배 정도 되죠. 2대 1 아, 정도 되죠. 예, 예, 요렇게, 예, 네, 요렇게 이제 나눠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냥 이제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잡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대중으로 대충 한 이 정도 위치에 오면은 느낌이 맞겠다 하는 걸로 잡으셔도 돼요. 아, 이거 연필 가지고 이렇게 재서 이렇게 직접 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재는 거예요. 짧은 쪽을 재서 이쪽에다 한 배, 두 배 이렇게 맞춰요. 연필 예, 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4등분을 이 레퍼런스 그 줄을 4등분을 해야 되는 거죠. 위아래로요. 위아래 예, 레퍼런스. 예, 끝,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거기를.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예, 이마서부터 눈썹, 그다음에 코끝, 그다음에 턱 이렇게 먼저 3등분을 하세요. 하나, 둘, 셋. 그쵸? 3등분으로? 네, 3등분. 항상 이제 정면에서도 3등분 했죠. 이마, 예, 코, 턱.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입술이 들어가게 돼 있죠. 입술. 근데 입술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입술을 너무 밑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하고 턱 사이에 중간에다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울을 한번 잘 보시면 입술이 네, 중간에 있지 않고 약간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중이 더 짧아요. 턱보다는. 그러니까 턱이 좀 더 길고 인중이 짧아요. 그래서 예, 입술의 위치가 중앙이 아니고 약간 위쯤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었으니까 여기가 더 짧아졌죠. 인중이 더 짧아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요만큼 더 짧아지고 턱은 엄청 길어졌어요. 입술서부터 턱까지 보면은 여기는 이만큼 길죠. 턱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입술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지는 부분 만져보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 부분이 더 길어졌죠. 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시커먼 부분. 그런데 네, 입의 넓이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은 네. 제일 밑에 왼쪽에 그게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내려야 되는지 이, 눈하고 네, 입 가상위하고 눈 네, 여기 가운데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하는 게 예 그렇게 이렇게, 네, 네네, 예, 좋아요. 네, 예, 이렇게 위치를 맞추셔도 좋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눈하고 위치를 맞춰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이 예, 여차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선을 그으신 다음에 이것도 옆에 사이드 뷰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더 짧아요. 여기보다는. 여긴 더 길어요. 그쵸? 이렇게. 예, 그쵸? 그래서 항상 가운데 중심에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left, right. 그래서 short and long. 근데 끝과 끝도 좀 맞추셔야 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맞춰 놓으셔야 되거든요. 평행되게.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가운데 중심에서 short and long. 여기 또 가운데 중심에서 뭐 입술은 short and lo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술의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오늘 엄청나게 1시간 동안